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먼 옛날, 선한 마음을 가진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걷고 있던 길에서 무심코 듣게 된 두 바보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바보는 바람이 바다의 물을 마시게 해서 그렇게 큰 것이 아닐까? 라고 말했고, 두 번째 바보는 아니야. 바다의 물은 달이 밀어올리는 것 아닐까? 라고 답했습니다. 장자는 그 대화를 듣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보들의 대화가 잘못되었거나 의미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다양한 생각에 감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자는 무의의 철학, 즉 일어나는 일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자의 무의 철학을 바탕으로 바보들과 말다툼하지 말라. 이것만 해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보라 불리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지 장자의 시선으로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래전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는 무명한 학자가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학문에 빠져 바쁜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한 삶을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명성을 듣고 온 젊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도전을 했다. 그러나 학자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갔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진정한 지혜는 외부의 도전이나 소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명언들을 종종 서로에게 나누며 마을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곤 했다. 진정한 지혜는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외부의 소음을 넘어서야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그 마을은 지혜의 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멀리서 이 마을을 찾아와 그 학자의 이야기와 명언들을 듣기를 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행자가 이 마을을 찾았다. 그는 장자의 후예라며 그의 이야기와 무위의 철학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내면의 평화에서 나온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 걷는 것,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의미한다.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은 그 여행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의 이야기를 마을의 전설로 만들었다. 그 후로 그 마을은 세계 각지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들의 성지로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 그 마을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지혜와 평화의 장소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 지혜와 깨달음을 찾는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첫 번째로 한 번은 장자가 시장에서 바쁜 모습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은 고객에게 물건을 강하게 권하고 있었고, 두 아이는 누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다투며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며 장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장자의 무의 철학의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흐름에 맡기고 강제로 일을 만들어내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장자의 무의였습니다. 마을에는 세 차례나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를 보며 다른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혜로운 선생님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보는 이 선생님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얻을 수 있는 깊은 교훈을 놓치고 있어.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장자의 무의 철학과 바보와의 대화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보와의 대화에서 진정한 지혜를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흐르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무 느리게 흐르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가장 깊은 강도 얕은 물에서 시작한다.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알아야 할 것은 아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철학자는 답을 찾기 위해 질문하지 않는다. 질문하기 위해 답한다. 지식은 한계를 알게 해주고 상상력은 무한하게 해준다. 진리를 찾는 것은 숨은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것은 안에 있으며 바깥에는 없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어느 마을에는 지혜로운 스승이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어디서든 편안한 미소를 띠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바보들이 있었는데 스승은 그들과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스승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바보들과 어떻게 항상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나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돌을 피해 흐르듯 나는 그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소통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위의 관점에서의 의사소통이지. 중세 유럽의 한 왕국에서 왕은 항상 자신의 주변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신하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하들은 자주 논쟁을 벌이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런 그들 사이에서도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 번은 신하들의 논쟁이 너무 심해져 왕에게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왕은 모두를 부르고 말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높은 목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진짜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바보들과 대화할 때의 자연스러운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장자의 무의 철학과 같이 우리는 자연스러운 태도로 소통하고 감정을 제어함으로써 진정한 의사소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은 돌을 강타함으로써 아니라 반복적으로 떨어짐으로써 그것을 꿰뚫는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불태우는 불을 피우는 것과 같다. 일어나지 않는 해는 없다. 마찬가지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 기회는 노크하지 않는다.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말 없는 지혜가 가장 깊은 지혜이다. 격렬한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다.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 표면 아래에는 항상 무엇인가 숨어 있다. 진정한 통찰력은 얕은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색에서 비롯된다. 세 번째로 고대 중국의 한 마을에는 이웃 마을에서 온 어린 바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큰 소리로 그 마을의 전통과 습관을 비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화를 냈지만 한 철학자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그 바보는 철학자 앞에서도 마을의 전통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는 진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마을의 전통을 바꿔야 할지, 그대로 둬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 바보는 당황하며 당신의 판단대로 하십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철학자는 무위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한 지도자는 그의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조언자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그는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한 현자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라.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지도자는 잠시 명상에 잠기며 자연의 흐름과 국가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무의 철학은 강제나 압박 없이 사물이나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은 감정이나 외부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위대한 업적도 처음에는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계획 없이 시작하는 일은 실패에 가깝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성공의 열쇠이다. 최고의 복수는 대대적인 성공이다. 위기의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혜의 진정한 표시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물의 흐름처럼 유연하게 행동하라. 단단하게 저항하면 부서지게 된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있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에 있지 않다. 네 번째로 장자는 한 번 자신의 마을에 사는 바보와 만났습니다. 그 바보는 항상 중요하지 않은 일로 큰 소리를 지르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보는 장자의 지혜에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보는 장자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에게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십시오. 장자는 잠시 묵묵히 바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와 나의 대화 자체가 교훈이다. 너는 큰 소리로 나를 도전했지만 나는 평온하게 응답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방식이다. 고대 인도의 한 현자는 한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대화를 하면서 나에게 도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반응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는 한 번 자신의 학교에서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논쟁의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었고 그는 답했습니다. 논쟁이 사람을 더 지혜롭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장자와 바보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위인들의 경험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통제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대화와 논쟁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승리하는 자는 강한 자, 자신을 극복하는 자는 강력한 자이다.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선택이다. 깨달음은 소리 없이 오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눈에 띄는 반응은 흔들림, 묵묵한 태도는 굳은 결의를 나타낸다. 지혜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행동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난은 우리의 반응에 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모든 도전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해안 혹은 재앙이 된다. 진정한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에 있다. 대화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이해에 있다. 다섯 번째로 고대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무명한 학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세상의 소음과 대립을 피해
조용한 삶을 추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몇몇 젊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도전하며 그의 지혜에 의심을 표현했다. 하지만 학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너희의 도전에 답하는 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무위의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저 바람이 가부는 나무 아래서 조용히 앉아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한 서양의 철학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항상 조용한 곳을 찾아갔다. 그는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조용함 속에서 찾아온다. 고대 인도의 성자는 자주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대화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다. 외부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진정한 자신을 찾기 어렵다.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만 진정한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이야기와 경험담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진정한 지혜는 외부의 도전이나 소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찾아온다. 무위의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면 우리는 세상의 복잡함과 소음을 넘어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다. 진정한 지혜는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외부의 소음을 넘어서야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은 내면의 조용한 대화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깨달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내면에서 찾아온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길을 찾는 방법이다. 조용한 순간이 가장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 진정한 지혜는 내면의 평화에서 나온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 걷는 것,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의미한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진정한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길은 내 안에 있다. 자신을 알아야만 진정한 지혜를 알 수 있다. 바보들과 말다툼 하지 말라. 이것만 해라. 조용한 마을의 길목에서 시작된 이야기. 무명한 학자의 순수한 마음. 그 속에서 흘러나온 지혜의 물결. 바보들의 도전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물결치지 않았다. 진정한 지혜는 조용한 마음에서만 빛난다고. 외부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내 마음의 소리는 분명하게 들려온다고. 지혜의 마을. 그 이름 아래 조용한 삶을 살던 사람들. 장자의 후예의 발걸음. 그의 무의 철학을 전하는 목소리. 내면의 평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깊은 깨달음. 바보와의 대화. 그것은 진정한 지혜의 시작.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자신만의 길을 걷는 법.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 길을 잃지 않는 법. 그렇게 전해진 지혜와 평화의 전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 마을의 이야기. 바보들과 말다툼 하지 말라. 그대의 진정한 지혜로 세상을 밝혀가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먼 옛날 선한 마음을 가진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걷고 있던 길에서 무심코 듣게 된 두 바보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바보는 바람이 바다의 물을 마시게 해서 그렇게 큰 것이 아닐까? 라고 말했고, 두 번째 바보는 아니야. 바다의 물은 달이 밀어올리는 것 아닐까? 라고 답했습니다. 장자는 그 대화를 듣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보들의 대화가 잘못되었거나 의미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다양한 생각에 감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장자는 무위의 철학, 즉 일어나는 일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자의 무위 철학을 바탕으로 바보들과 말다툼하지 말라. 이것만 해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보라 불리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지 장자의 시선으로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래전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는 무명한 학자가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학문에 빠져 바쁜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한 삶을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명성을 듣고 온 젊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도전을 했다. 그러나 학자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갔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진정한 지혜는 외부의 도전이나 소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명언들을 종종 서로에게 나누며 마을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곤 했다. 진정한 지혜는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외부의 소음을 넘어서야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그 마을은 지혜의 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멀리서 이 마을을 찾아와 그 학자의 이야기와 명언들을 듣기를 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행자가 이 마을을 찾았다. 그는 장자의 후예라며 그의 이야기와 무위의 철학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내면의 평화에서 나온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 걷는 것,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의미한다.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은 그 여행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의 이야기를 마을의 전설로 만들었다. 그 후로 그 마을은 세계 각지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들의 성지로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 그 마을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지혜와 평화의 장소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 지혜와 깨달음을 찾는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첫 번째로 한 번은 장자가 시장에서 바쁜 모습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은 고객에게 물건을 강하게 권하고 있었고, 두 아이는 누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다투며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며 장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장자의 무의 철학의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흐름에 맡기고 강제로 일을 만들어내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장자의 무의였습니다. 마을에는 세 차례나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를 보며 다른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혜로운 선생님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보는 이 선생님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얻을 수 있는 깊은 교훈을 놓치고 있어.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장자의 무의 철학과 바보와의 대화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보와의 대화에서 진정한 지혜를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흐르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무 느리게 흐르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가장 깊은 강도 얕은 물에서 시작한다.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알아야 할 것은 아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철학자는 답을 찾기 위해 질문하지 않는다. 질문하기 위해 답한다. 지식은 한계를 알게 해주고 상상력은 무한하게 해준다. 진리를 찾는 것은 숨은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것은 안에 있으며 바깥에는 없다.
눈으로 보는 것만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어느 마을에는 지혜로운 스승이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어디서든 편안한 미소를 띠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바보들이 있었는데 스승은 그들과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스승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바보들과 어떻게 항상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나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이 돌을 피해 흐르듯 나는 그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소통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위의 관점에서의 의사소통이지. 중세 유럽의 한 왕국에서 왕은 항상 자신의 주변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신하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하들은 자주 논쟁을 벌이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런 그들 사이에서도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 번은 신하들의 논쟁이 너무 심해져 왕에게 판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왕은 모두를 부르고 말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높은 목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진짜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바보들과 대화할 때의 자연스러운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장자의 무의 철학과 같이 우리는 자연스러운 태도로 소통하고 감정을 제어함으로써 진정한 의사소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은 돌을 강타함으로써 아니라 반복적으로 떨어짐으로써 그것을 꿰뚫는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불태우는 불을 피우는 것과 같다. 일어나지 않는 해는 없다. 마찬가지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 기회는 노크하지 않는다.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말 없는 지혜가 가장 깊은 지혜이다. 격렬한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다.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 표면 아래에는 항상 무엇인가 숨어 있다. 진정한 통찰력은 얕은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색에서 비롯된다. 세 번째로 고대 중국의 한 마을에는 이웃 마을에서 온 어린 바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큰 소리로 그 마을의 전통과 습관을 비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화를 냈지만 한 철학자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그 바보는 철학자 앞에서도 마을의 전통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는 진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마을의 전통을 바꿔야 할지, 그대로 둬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 바보는 당황하며 당신의 판단대로 하십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철학자는 무위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한 지도자는 그의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조언자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그는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한 현자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라.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지도자는 잠시 명상에 잠기며 자연의 흐름과 국가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무의 철학은 강제나 압박 없이 사물이나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은 감정이나 외부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위대한 업적도 처음에는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계획 없이 시작하는 일은 실패에 가깝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자연과 함께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성공의 열쇠이다. 최고의 복수는 대대적인 성공이다. 위기의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혜의 진정한 표시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물의 흐름처럼 유연하게 행동하라. 단단하게 저항하면 부서지게 된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있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에 있지 않다. 네 번째로 장자는 한 번 자신의 마을에 사는 바보와 만났습니다. 그 바보는 항상 중요하지 않은 일로 큰 소리를 지르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보는 장자의 지혜에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보는 장자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나에게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십시오. 장자는 잠시 묵묵히 바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와 나의 대화 자체가 교훈이다. 너는 큰 소리로 나를 도전했지만 나는 평온하게 응답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방식이다. 고대 인도의 한 현자는 한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대화를 하면서 나에게 도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반응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는 한 번 자신의 학교에서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논쟁의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었고, 그는 답했습니다. 논쟁이 사람을 더 지혜롭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장자와 바보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위인들의 경험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통제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대화와 논쟁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승리하는 자는 강한 자, 자신을 극복하는 자는 강력한 자이다.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선택이다. 깨달음은 소리 없이 오며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눈에 띄는 반응은 흔들림, 묵묵한 태도는 굳은 결의를 나타낸다. 지혜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행동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난은 우리의 반응에 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모든 도전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해안 혹은 재앙이 된다. 진정한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에 있다. 대화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이해에 있다. 다섯 번째로 고대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무명한 학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세상의 소음과 대립을 피해 조용한 삶을 추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몇몇 젊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도전하며 그의 지혜에 의심을 표현했다. 하지만 학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너희의 도전에 답하는 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무위의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저 바람이 가부는 나무 아래서 조용히 앉아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한 서양의 철학자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항상 조용한 곳을 찾아갔다. 그는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조용함 속에서 찾아온다. 고대 인도의 성자는 자주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대화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다. 외부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진정한 자신을 찾기 어렵다.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만 진정한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이야기와 경험담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 진정한 지혜는 외부의 도전이나 소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찾아온다. 무위의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면 우리는 세상의 복잡함과 소음을 넘어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다. 진정한 지혜는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외부의 소음을 넘어서야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은 내면의 조용한 대화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깨달음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내면에서 찾아온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길을 찾는 방법이다. 조용한 순간이 가장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 진정한 지혜는 내면의 평화에서 나온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 걷는 것,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의미한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진정한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길은 내 안에 있다. 자신을 알아야만 진정한 지혜를 알 수 있다. 바보들과 말다툼 하지 말라. 이것만 해라. 조용한 마을의 길목에서 시작된 이야기. 무명한 학자의 순수한 마음. 그 속에서 흘러나온 지혜의 물결. 바보들의 도전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물결치지 않았다. 진정한 지혜는 조용한 마음에서만 빛난다고. 외부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내 마음의 소리는 분명하게 들려온다고. 지혜의 마을. 그 이름 아래 조용한 삶을 살던 사람들. 장자의 후예의 발걸음. 그의 무의 철학을 전하는 목소리. 내면의 평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깊은 깨달음. 바보와의 대화. 그것은 진정한 지혜의 시작.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자신만의 길을 걷는 법.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그 길을 잃지 않는 법. 그렇게 전해진 지혜와 평화의 전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 마을의 이야기. 바보들과 말다툼 하지 말라. 그대의 진정한 지혜로 세상을 밝혀가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